안녕하세요.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얼굴 보는 게 되게 오랜만입니다. 사실은 이게 금방 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젠 이거 안 찍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되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또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시 처음 하는 것처럼 지금 되게 어색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일주일 동안 하는 거니까 지금 3차시만 이걸로 이제 더 하고 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뭐 1학년 끝이죠. 그 수능 치고 나서 여러분들 학교에 일주일 정도 아마 더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시험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학교에서 이제 진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뭐 1학년 거의 다 끝나는 거니까 그때까지 뭐 별일 없이 전부 다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렇게 컴퓨터로 보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찍는 것도 지금 사실 저도 좀 그렇고 어색해요, 이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혹시 보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게 수능 치기 전에 일주일 정도 동안 우리가 이제 학교 안 나오는 기간인데, 그때는 집에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지금 벌써 문제가 조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렇게 지금 좀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너무 이렇게 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 집에 있는 동안도 뭐 시험 기간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위생 수칙 전부 다 지키면서 최대한 집에서 조금 머물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지금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막 나 혼자 설치고 다니면서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집이에요. 집에서 지금 혼자 이렇게 옷 입고 위에는 지금 입고 있지만은 사실 안에는 전부 다 잠옷 입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찍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사를 지금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는 저는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현대사 민감하거든. 이거 괜히 지금 인터넷 공간에다가 내가 올리는 건데 이거 잘 못 올리면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담이 큰 파트긴 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내용을 갖다가 내가 배제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 내용 중에서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학교에서 저한테 좀 알려주길 바래요. 그래야 뭐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든지 하지. 내 자신을 갖다가 변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 파트 3시간 정도,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나서부터 그 뒤에 한 6.25 직전 정도까지 그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지금 혼자 떠들고 있는 거라서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막 크게 낸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뒤쪽에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쏠 건데, 책을 지금까지 뭐 보면서 수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보너마나 우리는 또 다시 얘기하지만 책에서 문제를 갖다가 다 냅니다. 그래서 책을 기본적으로 보면서 중요한 내용 체크하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다 같이 일단 요 책 내용 한번 봅시다. 230쪽 펴시면 돼요. 230쪽. 230쪽에 보면은 8.15 광복과 남북분단이라고 해서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일단 살면서 체득하고 있는 상식 조금, 그리고 플러스 중학교 때 어차피 다 한 내용,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필요 없다 싶은 거는 넘어가면서 빨리 진행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보는 거 많이 하는 거는 바라지 않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냉전 체제가 형성되다, 이 파트를 먼저 보면 되는데, 자, 2차 세계대전이 일단 끝이 났어요. 끝이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일본이 연합국 측이 아니었고 거기서 이제 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거나 해방을 물론 할 수가 있었습니다. 100%그 때문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얻어낸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1차 세계대전을 겪고도 왜 다시 이런 커다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야 했나?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우리 그 전에 세계사 할 때 조금 바꿨었거든. 뭘 봤냐면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때도. 근데 거기는 강대국들이 주에 다 빠져 있었고, 게다가 군사적인 강제성이 없는 단체였다. 그러니까 수가 조금 틀리면은 일본이고 독일이고 전부 다 탈퇴를 해버리면서 전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긴 국제연맹 말고, 자, 이건 여러분 알죠? 자, 유엔입니다.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거를 결성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군사적인 강제성이 있어요. 유엔 군이 있잖아. 유엔군.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자, 봐봐.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게 되면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대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왜 유럽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 뭐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심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전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좀 몰락해 버렸어.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강대국이 뭐가 있느냐? 미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러시아 당시에 소련이었죠.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동유럽 쪽에 있는 여러 나라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됐어요. 지역적으로 어디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 러시아, 소련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의 공산주의 정권이 막 들어서니까 이제 어디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지게 됐냐면은 미국이 불안해지는 거야. 유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동쪽에서부터 러시아, 소련 세력이 막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쪽, 서쪽 세력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당시에 했던 것이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 자세하게 설명은 잘 안 할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어차피 전부 다 한 거야. 한 건데 간단하게만 지금 말하면 책에 뭐 기본적으로 설명이 다 나와 있지만, 트루먼 독트린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자유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미국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개입을 하겠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 이제 반대를 하냐면은 러시아는 상당히 자기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공산주의가 퍼져나가는 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막고 싶었어.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가 퍼져나간다? 공산주의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수입을 갖다가 같이 얻어들여서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이게 공산주의의 기본 개념이었거든. 그러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못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잘 살게 만들면 돼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누구나 평등하게 벌고 싶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다 잘 살면 애초에 공산주의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마셜 플랜이라 그래서 왼쪽에 여기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당시 미국 국무장관 이름이 마셜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서부 유럽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건을 해내는 거야. 여기에 더 이상 뭐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공산주의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걸 이제 마셜 플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련은 이제 그럼 어떻게 했느냐면, 동유럽 국가들이랑 같이 코민 포럼을 책에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시험에 내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이거는 코민 포럼은 공산주의자들의, 공산권 국가들의 정보기관이에요. 정보기관. 그런 걸 갖다가 만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마셜 플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럼 경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공산권, 경제, 상호, 원조, 회의, 줄여서 이제 코메콘이라고 부르는 요거를 갖다가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 사이에 대립 각도가 딱 생겼죠. 미국 대 소련.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크게 싸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일단 이전에 지금 큰 전쟁을 치렀어. 그리고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기구도 한 개 생겼고, 그 전쟁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무기가 있어 이제.
핵폭탄이라고 하는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거를 함부로 전쟁의 도화선을 땡기지 못해요. 그래서 둘 사이가 상당히 안 좋기는 하지만 뜨거운 전쟁으로는 안 나가는 거야. 서로 그렇게 싸우는. 어떤 전쟁? 싸늘한 전쟁이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차가운 전쟁이다. 그래서 냉전체제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31쪽 전보다 넘어가 보면 자, 위쪽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 한번 읽어보고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럼 이제 아까 뭐 경제적 이런 걸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로 직접적인 충돌이 직전까지 가게 되냐면 군사적인 충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봄 나오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하는 걸 창설해서 소련을 압박합니다. 누가? 미국이. 그리고 이제 서유럽이. 이제 소련은 가만히 있진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상대 개념으로 나오는 거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걸 창설해서 이제는 두 진영이 군사 공동체로 묶이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군사적인 옵션 두 가지가 충돌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냉전은 더욱더 심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더 가까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을 보려면 이제 아시아 쪽으로 한번 와야 돼요. 아시아에서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중국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우리 그 전에 이제 봤던 사람들, 제일 많이 나온 사람들 누구 있었지? 중국에서? 누구 있었어요? 카이로 회담 이런 거 얘기하면서 누구 이름이 나왔다? 그렇죠. 장제스라고 하는 고 아저씨가 이름이 계속 나왔는데 그 장제스 아저씨가 이끌고 있던 당은 여기 국민당이 있습니다. 국민당. 자, 근데 당시 중국 내부에서는 왜 그 전에 설명 한번 잠깐 했었어. 뭐 국민당하고 누가 공산당하고 힘을 잠깐 합친 적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저 앞에서 설명을 좀 했거든요. 그죠? 기억 안 나죠? 자, 근데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분명히 국공합작이라고. 자, 그래서 공산당이 원래는 힘을 합쳤어. 처음에는 군벌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는 일본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두 세력이 힘을 합쳤었는데 이제 그 두 세력이 다 없어져 버렸거든.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전에 돌입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지금 다 알잖아. 저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죠?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는 나라? 중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죠. 그리고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옮겨갑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중화민국 장제스는 이게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타이완 아니면 대만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되었죠.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나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광복 후 남북이 분단되다. 8월 15일 광복절인 거는 뭐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 새롭게 이제 빛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 수업 시간에 벌써 미리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누가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한다? 원래 미국하고는 싸우고 있었는데 소련이 새롭게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실제로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와요. 만주지방으로 쭉 내려오면서 일본군과 전투를 하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일본이 항복을 하죠. 자,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당시 우리나라 일본이었으니까 여기 일본 군도 있단 말이야. 일본 군대 주둔군이 있는데 조선 주둔군이 있는 상태에서 소련 애들은 밑으로 내려오고 미국 애들은 북쪽으로 올라오고 자, 요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냥 정하자고 둘이 합의를 보게 됩니다. 미국이 제일 처음에 일단 얘기를 꺼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다들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미국과 소련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38도, 북위 38도 선을 기준으로 각각 남과 북에 진주하였다. 이렇게 들어와서 중간에 딱 잘린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남북을 가르는 기준이 38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알죠? 그거는 언제 이후에 지금 우리에 갈려 있는 것?
휴전선은 6.25 전쟁 끝날 때 라인이 지금 휴전선이고 요 38도선은 당시에 조금 달랐어요.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진주를 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뭐 슬픈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금도 분단된 상태로 있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 밑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소 군정이 실시되다 요 부분을 한번 다 같이 보면은 남쪽하고 북쪽하고는 당연히 이제 주체가 다르니까 남측에는 미국, 북측에는 소련. 그래서 각각 도입된 시스템도 이제 달랐어요. 그 요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낳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를 낳게 됐죠. 지금까지도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뭐 이거 다 알잖아,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밑에서 셋째 줄 같이 한번 봅시다. 미 군정은 남한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일단 도입했고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그 시스템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소련은 그럼 이제 어떻게 했느냐? 북한에다가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이식하였다. 지금 여러분들 저 북한 살고 있는 거 다 알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다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요 밑에 그 뭐 건국준비위원회에 있는 내용 그까지만 딱 할 건데 내용이 지금 당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 여러분 그 전에도 사실 그랬잖아요. 거기 뭐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민족혁명당 뭐 이래가지고 막 많이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와. 뭐 정치사를 하다 보면은 특히 현대 민주주의 정치사를 하다 보면 정당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최대한 요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제 주요한 내용들은 요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룰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당 이름들이라도 중점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남측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자 미군정은 남한 유일의 합법 정부는 우리 미군정이다. 미국이다. 그거 다 자처를 하면서 근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빨리 이 지역을 장악을 해야 돼. 최대한 장악을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체제로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가장 쉽게 여기의 치안이나 행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걸 쓰면 됩니다. 기존에 뭐 그렇죠. 조선 총독부 기존의 일본 경찰 시스템 그대로 가면은 사실 제일 편해. 완벽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채택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조선 총독부 관리와 경찰을 활용을 하였고 그래서 요거를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면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총독부에서 일한 관리 이 당시 일본 경찰에서 활동했던 사람 우리가 왜 보통 말하는 제일 대표적인 뭔파? 진일파라는 게 이제 딱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자기들을 보고 벌 주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어느 바보가 그런 짓을 하겠어. 그래서 사실 친일파 척결은 첫 단추부터 조금 잘못 들어가기는 했어요. 잘못 들어갔지 사실. 근데 당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아쉬운 일면이기도 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좌익, 우익 이렇게 있으면은 미 군정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겠어요? 우익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 나올 텐데 한국민주당 등 우익 인사들을 요직에 일단 등용을 하게 됐습니다. 위쪽의 얘기를 좀 보면 소련군 사령부는 인민위원회에다가 행정권을 위임해서 간접 통치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군정은 직접 통치, 미군정이 직접 남측을 갖다가 이제 통제권을 가지고 온 거고 북측에서는 저 소련 애들은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데다가 행정권을 일단 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실권을 차근차근 잡아 나가던 사람이 누구다? 수업 시간에 이건 다 얘기했죠? 누구?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이때 이제 들어와서 슬슬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파트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당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 파트에 죄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줄을 거의 다 꺼버릴 거야. 근데 그게 그냥 귀찮아서 다 끊는 게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 끊는 거니까 한번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그 전에 우리 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국내에서 독립 준비를 하던 사람 이야기 한번 했었죠. 누구?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한번 나옵니다. 봐봐.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조직한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조선건국동맹도 나오고 그 김두봉 조선독립동맹도 나오고 그래서 막 헷갈리는데 사실 당 이름도 나오고 뭔 동맹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헷갈리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몇 번만 좀 정리해봐. 몇 번만 쓰다 보면은 아 이게 좀 익혀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여운형 일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요 여운형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총독부에서 치안권을 인수를 합니다. 조선 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인수했다. 너희 이제 망했으니까 우리가 경찰권, 치안권 가지고 갈게. 그러니까 뭐 일본 애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뭐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인수를 하고 그리고 안재홍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재홍과 함께 좌우익 세력이 참여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좌우익이라고 나오니까 여운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서 중도 좌 그리고 안재홍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도 뭐 요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걸 갖다가 했냐면 전국의 지부를 갖다가 설치를 했어요. 조그마한 지부들을 갖다가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치안대라고 하는 거를 따로 창설.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치안대는? 경찰이죠. 동네에다가 경찰들을 만들어서 사회 질서도 유지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 요까지만 보면 이제 완벽해. 요까지만 보면은 나라를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치안권 만들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군대 만들고 행정부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국가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이제 옛날부터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좌익, 우익 이렇게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복잡해져.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봐요. 자, 조선 공산당 등 좌익 세력이 건국준비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자. 이거 옛날에 뭐가 으스러지는 모양이나 좀 비슷하죠? 민족혁명당. 그때 좀 비슷한 모양이었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익 쪽이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가니까 아까 말했죠. 안재홍 같은 선생님은 우익이었다고. 그래서 안재홍 등 일부 우익 세력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탈퇴를 해서 조선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을 합니다. 자, 이것도 헷갈리죠. 그 전에 선생님 국민당이 몇 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중국에도 국민당 있어요. 장제스. 그리고 또 그 전에 국민당 나왔죠. 김구 선생님 한국국민당 이름 잠깐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조선국민당입니다. 이번에는. 자, 근데 이렇게 일부 세력이 나가긴 했지만 근데 어쨌거나 형태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뭐를 하게 됐냐면 드디어 이제 국가를 선포합니다. 우린 준비가 다 됐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9월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근데 아까 말했잖아. 누가 자기들은 남한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다? 미군정. 미국 군대. 자,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인정을 해 줄까 안 해줄까? 자기네들이 유일이라 그랬는데 안 해주죠. 그래서 자,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자.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그냥 다른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다시 한 번 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은 조선인민당을 발족해. 헷갈리죠. 자, 아까는 조선국민당,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조선인민당 이렇게. 근데 국민당, 인민당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좌익, 우익
약간 느낌은 오죠. 어느 게 우익이고 어느 게 좌익인 것 같다. 지금까지 이제 쭉 있었던 걸 한번 봐봐. 이제 약간 이름이랑 그 사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당들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송진우, 김성수 등 우익 세력은 자,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일제강점기 당시에 뭐 사업하시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를 결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하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단 우린 지지한다. 저쪽에 저거 인정한다. 요걸 갖다가 선언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 위에도 나왔지만은 누구를 이제 가장 지지하는 정당이었냐면 미군정, 군정을 일단 지지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들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임시정부 대통령이었고, 근데 계속 미국에서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시던 그분, 또 좀 이따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는 분이죠. 누구?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고, 당 이름도 길어요 이제는 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을 했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이 무슨 말이지? 개인 자격? 사람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개인 자격이지. 뭐의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탁 들어와서 우리가 임시정부였는데 이제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진짜 정부다, 이렇게 공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오피셜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각각 개인으로, 난 김구 개인으로 들어왔고 이시영 개인으로 들어왔고, 다 개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개인으로. 왜냐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도 미군정에서는 딱히 인정을 해주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들어왔는데, 자, 기존에 원래 있던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바로 그 당 어디?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당이 있었다? 조선 공산당이 있었죠. 공산당은 이제 싸그리 남은 거를 좌익 계열의 당들을 다 통합을 해서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줄임말이 좀 더 유명한 경우도 있어요. 남조선 노동당, 줄여서 남로당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뭐 북쪽은 북조선 저쪽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어요. 여기도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어떤 거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조선국민당 나왔었죠. 조선인민당 나왔었죠. 한국민주당 나왔죠.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나왔죠. 그리고 한국독립당 나왔죠. 남조선 노동당 나왔죠. 이렇게 당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새로운 정부를, 이 정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부를 이제 만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 맘대로는 안 돼요. 다른 이제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 형태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생겼는데, 그런 회의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 회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결정적으로 분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으로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당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게 전부 다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파악이 좀 돼 있는 상태여야지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들이 이해가 좀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얘네들이 싸우는 건가.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했는 거 이거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뭐 그거 그냥 자러 가지 말고, 뭐 시험 기간 다 돼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복습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쉬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부터 그 뒤에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네. 이게 또 학교에서 수업하고 그럴 때는 이제 내 스타일대로 막 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거 얘기하기도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도 지금 좀 집에서 하려니까 목소리도 힘있게 안 나오고 조금 재미없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나머지 2시간 남은 거는 한번 다시 좀 재밌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